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작물학을 학습을 합니다. 그 작물학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자, 일단 분류부터 합니다. 일반적인 분류법입니다. 첫 번째 어떤 작물입니까? 가장 많이 먹는, 그냥 식용작물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용작물 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거나 재배되는 걸로 중심으로 갑니다. 두 번째 뭐가 있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걸로 보면 사료작물이죠, 그죠? 재배되는 걸로 보면.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섬유를 짜는 섬유류 작물. 그 다음 네 번째, 요즘 한창 각광을 받고 있는 기호류 작물. 자, 다섯 번째 또 뭐가 있나요? 통상적으로 식용작물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전분으로 따로 분류하는 전분유 작물. 자, 여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향을 내는 향료 작물이죠. 일곱 번째, 향도 내지만 맛도 내는 작물이 있죠. 그걸 뭐라 한다? 향신료라고 하죠. 향신료 작물. 그 다음 여덟 번째, 기름을 짜서 먹는 유료 작물이 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화학비료 대신에 우리가 토양 개량을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을 뭐라 한다? 과거는 녹비 작물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풋그름, 우리말 쓰기운동에서 풋그름 작물이라고 하죠. 그 다음 열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침에 첫 시간이라고 부처님이나 하나님 만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꾸벅꾸벅 졸면은 좀 문제가 많죠, 그죠? 네.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수액류 작물이라고 있어요. 수액 작물이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세부 항목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식용작물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가장 우리가 많이 재배하는 작물이 뭐다? 배죠. 그 다음 보리, 콩, 옥수수,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그 여러분들이 식용으로 하는 거 그냥 얘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 여기에 어디에 포함시켜야 될지는 몰라서 11번째 그냥 잡곡으로 하나 갑니다. 잡곡은 사실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식용작물로. 그죠? 잡곡 여기도 들어가고 또 여기도 따로 한번 분류를 해 볼게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벼, 보리, 콩, 옥수수, 그 다음 잡곡은 뭐가 있을까요? 조, 기장, 수수, 이런 애들이 잡곡인데 잡곡한테 물어보면은 짜증 많이 나겠죠. 왜 나를 하잘것없는 잡곡에 넣느냐. 나의 기능성이 얼마나 뛰어난데 기분 나쁘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분류할 때는 어쩔 수 없다. 잡곡에 넣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사료작물에는 뭐가 있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그 다음 알팔파. 우리나라에서는 청보리도 뭐 하기도 합니다만, 그죠? 그 다음 호밀도 사료작물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사료작물로 재배되는 것들,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콩가작물인데,
콩가작물은 거의가 사료작물, 단백가가 높기 때문에 사료작물로 다 할 수 있다. 여기는 콩 하나에 해놨지만은 이 콩에는 뭐 서리태부터 장류콩, 콩나물콩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콩류라고 해야 되겠죠. 이 보리도 보리류, 뭐 벼도 벼류라고 해야 될 정도로 아주 품종이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죠. 자, 여기에 이제 사료작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 나일론 섬유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는 나뭇잎이나 나무 껍질, 나무 줄기 이런 걸 해서 또는 볏짚이나 보리집 해서 그냥 입었었겠죠. 근데 제대로 된 옷이라고 나온 것은 뭐다? 이제 목화죠. 목화가 가장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먼저 활용이 됐다는 거죠. 그다음 목화는 요렇게 이제 몽우리가 있으면 요게 이제 딱 방이 4개로 갈라져 있어요. 여기 솜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익으면 어릴 때는 이게 솜사탕처럼 그래요. 그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많이 먹고 했었습니다. 원체 많이 재배를 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목화 재배하는 데가 거의 없죠. 산청에 어디 갑니까? 시천면에 그 문익점 선생님 시베지 거기만 뭐 재배할 분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멕시코라든지 이런데 따뜻한 지역에 가면은 엄청나게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 목화솜은 목화솜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도 재배를 많이 해요. 텍사스라든지 남쪽에 멕시코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웃 보드 경계로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목화를 많이 재배하고 있다니 목화섬유죠. 그럼 목화만 있느냐? 아니다. 닭풀 알아요? 닭풀. 그 다음 모시 적삼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한테 여쭤보면 모시 적삼이 뭡니까 하면은 설명을 하실 거예요. 이런 애들이. 또 이것은 이제 옷이라기보다는 뭐 바구니를 만든다 아니면 멍석을 만든다 돗자리를 만든다 할 때 쓰이는 이제 왕골리라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또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호류 작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이제 이걸 먹거나 또는 씹거나 또는 끼견을 하게 되면 담배 같은 경우 하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진다. 레크레이션 크랍이라고. 레크레이션 우리 동작 이런 거 알죠? 그죠? 크랍이라고 한다. 여기에 포함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진 게 이제 약용작물이 빠져 있네요. 약용작물. 요건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호류 작물은 그럼 뭐가 있나요? 우리 전통적으로 갑시다. 그러면 녹차 있죠, 차. 그 다음 커피. 그 다음 또 뭐 있죠? 담배. 이런 애들이 뭐다? 기호류 작물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분류 작물로 갑니다. 이 전분류 작물은 사실 이 식용작물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따로 이제 분류를 한다면 마는 여러분들 대마 들어봤죠? 대마, 삼. 여기에 섬유류 작물에 여기에 삼. 그러니까 대마죠, 대마. 그 옛날에 뭐 말이 많았잖아요. 이 대마초 피워가지고 부숙되고 한 경우 있죠, 그죠? 그게 대마입니다. 대마 삼 찌는 거라든지 나중에 뭐 가공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을 이제 특용 작물학 시간에 배우고 지금은 아웃라인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삼을 지금 재배를 하려고 하면은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그죠? 내가 얼마나 재배하겠다. 다 이제 신고해서 나중에 수확량까지 다 검증 다 받아야 됩니다. 이거
검증 안 받고 하면은 문제가 되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분요 작물은 마, 그 다음 카사바, 그 다음에 여기 식용 작물에 하나 또 빠진 게 있는데 고구마, 감자, 이런 애들은 주로 이제 식용 작물. 또 여기에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땅콩. 땅콩은 기름을 짜기 위한 용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렇지 않고 그 맥주 같은 거 마실 때 안주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그건 뭐예요? 그럼 이 식용작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일반적인 분류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넣으면 땅콩은 기름 짜는 용도로 많이 쓴다 해서 유료 작물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 카사바 이런 애들이 전분요 작물이다. 특히 이제 마 같은 경우에는 찐득찐득한 거 있죠. 마도 종류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질답에, 그러니까 배수가 양호하고 뿌리가 깊게 내리니까 그렇게 이제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 마는 주로 이제 강가 또는 모래 흙이 많은 사질답 논이나 밭에 많이 재배를 합니다. 이 카사바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재배를 안 하죠. 그럼 어디서 재배를 하죠?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주로 많이 재배합니다. 우리 고구마하고 뭐 비슷하다. 고구마도 또 여기 들어오죠, 그죠? 전분요 작물이니까 여기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사바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고구마는 어때요? 고구마는 줄기 밑에서 이제 뿌리가 변형이 돼서 달리는 게 고구마고, 이 카사바는 나무예요. 나무처럼 되어 있어요.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이렇게 막 달려 있어요. 물론 약간 추운 지방에, 온도가 낮은 지방에 가면 이게 이제 1년생으로 될 수도 있지만, 이건 뭐 아주 나무처럼 이렇게 자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달려요. 고구마처럼 이렇게 달립니다. 고구마는 어때요? 줄기 마디에서 이렇게 달리죠. 어쨌든 그 고구마하고 이 카사바는 좀 비스무리한 경향이 있다. 그럼 카사바는 이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디 많이 쓰겠다? 수입을 하면 전분이니까 우리나라 어디서 많이 쓸까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디 많이 쓸까요? 카사바. 이거 다 받았나요? 안 받은 학생 없나? 안 받았으면 얘기를 해야지. 카사바는 어디 많이 쓸까요? 술 많은데 주정공장. 주정공장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이제 맥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신다, 막걸리를 마신다 하죠. 하면은 그 핵심 원료가 뭐죠? 알코올이잖아, 알코올. ALC, 알코올이죠? 그럼 알코올을 만드는 원료는 전분이에요. 그럼 어떤 전분을 쓸 거냐? 옥수수 전분을 쓸 거냐? 그죠? 그 다음에 벼쌀 가지고 만들어서 쓸 거냐? 아니면은 고구마, 감자를 쓸 거냐? 근데 그게 비싸단 말이죠. 비싸니까 어차피 알코올인데 좀 싼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카사바가 싸다는 거지, 수입해서. 그러니까 주정공장, 우리 여기 경상도 경남으로 보면 어디가 있죠? 여기 하만 칠서에 가면은 일산시럽이라고, 그게 주정공장입니다. 직원이 한 50명, 5, 6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매출은 딱 정해져 있어. 왜냐면 국가에서 알코올 생산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못하고 이하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기가 비슷하죠. 그런데 거기서 이 카사바를 수입해서 이제 주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경남하면 주로 마산에서 여러분들 뭐 아시죠, 그죠? 메이커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얘가 있잖아. 맥주 마실 때 나오는 거 얘기할까? 뭐 우리나라에 맥주 보면 오비, 그 다음 크라운, 지금 테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맥주도 원료들 그 안에 이제 물론 뭐 다른 원료들도 향 내고 하는 것들이 들어갑니다만 우선 가장 핵심은 알코올은 뭐다? 이 카사오에서 왔다는 거. 소주도 좋은 데에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나쁜 데에는 없나? 술 종류, 소주 종류, 그 제주도 가면 한라산, 서울 가면은 저기 호남 가면 무학이죠. 맞나? 서울 가면 진로죠. 그런 게 있어. 술을 안 마시니까 다 착한 학생들이 됐어, 그지? 어쨌든 이 카사바는 술 만드는, 알코올 만드는 소위 주정 원료다 하는 겁니다. 술 만드는 원료에 쓰인 거. 자, 그 다음에 향료, 향기 내는 거. 여러분들 향기 내는 거 여기 보면 뭐가 있나요? 향료 작물에? 여기 보시면 이래 놨습니다. 장미나 아카시아, 라벤더, 자스민, 히아신스, 바닐라, 제라늄, 레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향료 작물입니다. 이게 뭡니까? 향기 내는 거. 이 장미가 왜? 아마신스 전부 뭡니까? 화예죠, 화예. 화예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원예, 우리 어떻게 보면 원예 작물에서 다루는 것들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하나 질문 낼게요. 내가 장미 농원을 조성을 했어.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향료를 뽑아내야 돼. 장미의 향이 너무 아름답다 해서 뽑아내는데 그럼 어떻게 뽑아내고 그 양은 얼마나 될까? 요거 뽑아낸 것을 농축하면은 금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될까? 자, 질문 갑니다. 금 한 돈이 얼마죠? 25만 원 하나? 30만 원 하나? 어쨌든 뭐 30만 원 한다고 가정할게요. 금 한 돈. 한 돈이 몇 그램이죠? 그 머리 아프니까 일단 한 돈 갑니다. 하고 장미에서 추출한 농축된 향료 한 돈하고 무게양으로 같은 동량일 때 가격이 어느 게 비쌀까요? 향료가 비싸니까 질문하겠지, 그죠? 향료가 비쌉니다. 이게 장미의 향료를 농축해서 먹으려고 하면은 장미 농원을 여러분들 1헥타르 이해됩니까? 1헥타르 재배 한들 요만큼밖에 한 옷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적게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대단하게 비싸죠. 그러면 아카시아는 어떠냐? 아카시아는 지나가다가 보면 5월, 6월에 아카시아 향이 쫙 나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는 아카시아 껌이 있었어요. 껌, 추잉 하는 거, 씹는 거. 아카시아 껌 들어본 사람? 요즘도 나와? 그래? 오래 가네. 아카시아 딱 향이 들어가 있어. 그냥 케미칼인지 뭐 난 잘 몰라. 어쨌든 아카시아 향이 쫙 나면 여러분들 여름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쫙 우거져 있는데 바람 한번 보는데 지나가면은 아카시아 향이 멋지게 납니다. 그거예요. 그런 향료들을 다 쓰는 거죠. 그러면 꽃으로 이용되는 거는 거의 다 향료 작물에 포함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작물을 분류를 하는데 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금 이렇게 식용 작물에 해서 약용 작물까지 12개 요것만 배우는데 이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바운더리를 경계를 더 넓게 해보자 하는 거죠. 넓게. 자, 크게 하면 어떠냐? 일단 이 식용 작물하고 그냥 특용 작물은 공예 작물, 가공을 하는 작물을 특용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 식용 작물과 그 다음 특용 작물, 이 특용이 없는데 자, 특용을 쓸게요. 2번 특용 작물, 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료작물이 원체 많으니까 사료작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예작물로 어떻게 합니다. 원예작물, 이 원예작물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죠, 향료가. 그죠? 그러면 원예작물은 뭐가 있느냐 하면 과수가 있고, 그 다음 채소가 있고 꽃이 있습니다. 화예. 이 과수를 보면은 우리가 안에 씨가 있는 게 있고, 씨방이 형성돼서 여러 개 있는 게 있고, 수분이 많은 게 있고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안에 핵이 가운데 있는 것은 복숭아 같은 것은 핵과류, 그 다음에 인과류, 감 같은 거 준인과류, 그 다음에 물이 많은 건 장과류, 포도 같은 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소는 뭐냐면, 채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상추, 시금치, 배추만 채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 채소는 크게 보면 열매를 맺는 게 있어요. 열매. 그럼 요 열매 채소죠. 그런 열매를 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과채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추, 시금치 이런 애들, 배추 같은 것은 잎을 이용하죠. 이것을 엽채류라고 합니다. 엽채류.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1, 2, 3. 그 다음에 열매 말고 뿌리 속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거 뭐 있죠? 대표적인 거 당근. 그죠? 뿌리에 달리잖아. 원예작물 중에서. 무. 옛날에는 무우였는데 지금은 표준화 우자를 빼죠. 무 하나만 씁니다. 그죠? 당근, 무 이런 애들이 뭐다? 다 뿌리 근자를 쓰는 근체류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바운더리에서 지금 채소는 원예작물은 이렇게 한 파트로 떨어져 나가 있는 거죠. 떨어져 나가 있지만 우리는 크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도 여기에 향료라든지 이런 데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느냐, 향신료가 나오기 때문에 더 합니다. 자, 그러면 향신료는 뭐냐? 향과 맛을 함께 내는 걸 향신료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있나요? 응?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거. 후추 좋아 안 해? 추어탕 먹을 때 뭘 넣나요? 지피! 대화가 안 되는데 이거.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서시 좋아하나요? 와사비는 일본 말이고 우리말은 고추 냉이죠, 그죠? 네, 고추냉이. 그 다음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거 말고도 뭐 무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13번째 단맛을 내는 거 있죠. 당뇨 작물이라고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짜는 작물입니다. 기름 짜는 작물, 유료라고 하죠, 그죠? 영어로 하면 오일 작물, 오일 크랍 이렇게 부르죠. 뭐가 있나요? 유채 기름 짠다 들어봤죠? 여러분들 좀 있으면은 추석이 다가오죠. 그러면 뭐 어쨌든 고향에 가면 뭐 합니까? 고소한 냄새 나죠. 찌짐 굽고 있죠. 찌짐 굽는 기름이 무슨 기름이에요? 주로 콩기름이 많잖아. 돈이 좀 이제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조금 비싼 거 사려고 하면 뭐다? 이렇게 있잖아. 카놀라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땅콩이 여기 또 들어가 있고 식용유도 들어가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까리라고 들어봤나요? 아주까리 기름. 피마자라고도 합니다. 이 아주까리. 이런 애들이 다 기름 짜는 작물들이다 하는 거죠. 지금은 간단히 하고 갑니다. 개념만 잡고 갑니다.
좀 이따가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 다음 풋거름 작물, 이 화학비료 대신에 이제 풀을 때 베어서 토양 속에 투입하는 작물을 풋거름 작물이라고 해요. 그건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것은 호밀이 가장 많아요. 호밀, 자원형, 혈이배치 들어봤죠? 호밀, 자원형, 혈이배치, 뭐 얼치기 완도 이런 애들도 있지만, 그럼 살갈키 이런 애들이 네로리배치라고 하죠.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수액. 수액 하니까 여러분들 좀 처음 듣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수액은 뭐냐 하면 그 진액을 짜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옷나무죠. 옷. 처음 듣나? 그 다음 황칠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글 쓴 걸 받아 쓰려고 하지 말고 말할 때 라이팅이 돼야 됩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돼. 이 선한 거 보고 하면 그걸 이게 내가 원체 맹필이라서 못 알아봐요. 그냥 말할 때 그걸 듣고 바로 라이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잡곡. 아까 잡곡은 뭐라 했나요? 식용작물에도 포함되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뭐다? 조, 수수, 기장 이런 애들이 다 또 여기에 분류되는데 잡곡은 굳이 그렇게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 왜? 식용작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용작물은 좀 있다 하고 당뇨작물. 당뇨작물은 뭐죠? 단맛을 내는 작물. 뭐다? 가장 많은 게? 여러분 지금 단수수 하는데 단수수도 맞아요. 단맛 냅니다. 그 다음에 또 저 브라질 가면 뭐가 있죠? 네? 사탕수수.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나오는 거 있죠? 멕시코, 브라질에서 많이 재배되는 거 스테비아라는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설탕을 만들기 위한 당뇨작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촬영하고 다음에는 이제 약용작물하고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또 재미가 없죠. 예.